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석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주제는 모든 이들에게 친숙한 주제죠. 바로 지하철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하철 관련해서 최근에 좀 나름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것도 서울의 지하철을 가지고 실험한 연구 결과가 그것도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밝힌 바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최근에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근데 기사에서 좀 약간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만 해도 하루 평균 이용객이 7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보면 하루 평균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게 지하철인데 도대체 지하철 관련해서 어떤 연구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굉장히 2026년 1월에 나온 내용이고요.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입니다. 저명한 학술지고요. 국내 연구진 주도로 연구가 됐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직접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 저는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내용은 뭐냐면 일단 지하철의 공기를 분석한 거예요. 한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농도를 분석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이제 실외와 과연 이 미세먼지 농도가 차이가 나는지 살펴봤는데 눈치채셨겠지만 당연히 실외보다 지하철에 있는 어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실제로 실외보다 지하철에서 확실히 더 농도가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미세먼지 농도 높으니까 미세 플라스틱 농도 높으면 당연한 거 아닌가? 별로 놀랍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그렇지 않고요. 일단 그 숫자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 연구진은 뭐까지 밝혔냐면 1세제곱미터당 최대 5.94개의 미세 플라스틱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역시 그 더 많은 최대 3.7배 정도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공기 중에 관찰된다라는 거를 이제 밝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 좀 많으면 뭐 미세먼지도 많으니까 뭐 당연한 거겠지 하겠지만 그 지하철에서의 그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거는 좀 다르다고 본 거예요. 뭐냐면 바로 그 미세 플라스틱에는 크로뮴이나 니켈 같은 어떤 유해 금속,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금속들이 강하게 흡착돼 있다라는 거죠. 아니 왜 지하철 내에는 왜 니켈, 크로뮴 같은 유해 금속 등이 떠다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상할 게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지하철이 오면 어떤 레일과 차륜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멈출 때 끼익끼익 소리 나는 거 다 보셨죠? 그 끼익끼익 소리가 나니까 그때 마찰에서 미세한 가루들이 날리게 돼요. 그러니까 유해 금속 그 가루들이 이게 날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붙게 되면 강하게 흡착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그거를 들이마실 가능성이 커지고 한마디로 미세 플라스틱이 하나의 운반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게 실험을 해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전체의 흡입 발암 위험을 따져 보니까 크로뮴과 니켈이 90%를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지하철 내 그 공기가 어떤 밖에보다 크로뮴 니켈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구진 뭘 이제 우려하고 있냐면 지하철 이용자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미세먼지를 우리가 많이 들이마시는데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도 더 들이마시는데 미세 플라스틱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유해 금속들도 같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폐염증, 심하면 폐암까지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를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도 뭐까지 하냐면 호흡기 침착량까지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서 추정해 봤더니 실제 지하철을 이제 계속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폐조직 1g당 평균 28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제 밝히게 되는데요. 근데 이 숫자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많다는 건지 적다는 건지. 근데 폐질환 환자한테 관찰되는 그 미세 플라스틱보다 폐에서 관찰되는 그 양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폐질환이 미세 플라스틱 때문이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모든 폐질환이 미세 플라스틱일 리는 없죠.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도 어느 정도 폐질환, 폐염증에 영향이 있다라는 결과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 하나 보여드리면 작년에 2025년 11월입니다. 저명한 학술지에 어떤 연구가 실리냐면 하도 미세 플라스틱 이슈다 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실제 우리 호흡기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 실제 폐염증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폐 섬유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연구가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호흡기를 들이마시는 거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서 연구진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경고하고 있는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인은 여러분 다 눈치채셨겠지만 당의 지하철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 특성이 있죠. 당의 환기가 아무리 우리가 그 환풍구가 잘 돼 있어도 밖에보다 환기가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세먼지도 쌓이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고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일과 차륜 간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 유해 금속들이 공중에 떠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자칫 미세플라스틱이 붙어버리면 그걸로 인해 어떤 그게 매개체로 돼서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유해한 미세플라스틱을 더 많이 들이마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것도 미세플라스틱 농도도 안 그래도 3.7배 높다라고 했잖아요, 최대.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지하철 안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뭐 다 택시만 타니 다 이거 자강 끌고 다니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하철 이용에 대해서 정말 가끔 이용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매일 출퇴근용으로 무조건 매일 타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정말 그 미친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 추후에 분명 이런 경우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균 20년 이상 사용한, 그러니까 지하철을 20년 이상 꾸준히 탄 사람과 상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떤 폐 질환, 폐의 어떤 그 건강 상태를 비교하는 연구 결과도 추후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아직은 결과가 좀 아까 조사할 단계는 아니지만 나중에면 그런 결과도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근데 이 연구 결과만 보면 충분히 추정은 가능하죠. 상대적으로 지하철 다 많이 이용한 사람일수록 폐 이상 소견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근다고 우리가 지하철 안 탈 수는 없잖아요. 뭐 저도 탑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는 마스크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아마 질문 주실 거예요. 아니 마스크에서도 그 섬유가 떨어져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이 있는데 그럼 그걸 계속 들이마셔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떨어져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좀 특집으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설명드릴 건데 그래도 지하철 내에서만큼은 이 결과들을 보니까 우리가 저런 마스크 섬에 떨어다니는 미세플라스틱 들이마시는 것보다 저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저런 안 그래도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우리 일반 실외보다도 3.7배 최대 높은데 안 그래도 그 미세플라스틱은 그런 니켈 크롬까지도 많이 묻어있는 그런 미세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그걸 계속 들이마시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저게 낫겠습니까? 따졌을 때 저는 유해성을 따져본다면 당연히 쓰는 게 더 건강상 이점이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한국 지하철을 가지고 이런 엄청 연구가 나올 거라고 사실은 이렇게 빨리 연구가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에게 좀 뭔가 시사한 바가 큰 연구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것도 아마 정부 당국에서 이런 결과들이 쌓이다 보면 대책을 또 마련할 것 같아요. 좀 더 환풍기 시설에 대한 어떤 성능에 대해서 어떤 기준치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까지는 좀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성원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